네, 풍수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죠? 바로 현관이죠. 우리 집안에 모든 운이 들어오는 운의 시작점입니다. 이 운의 시작점인 현관에 두면 좋은 것이 바로 소금단지인데요. 이 소금단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외부의 유료 강의, 특강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해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소금단지를 두는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금단지와 관련된 그 세부적인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딱 좋습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소금단지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집안에 들어올 모든 애군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세계 유네스코에도 지정된 강릉 단오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오 때부터 예전에 소금단지 묻기를 해왔던 그런 세시풍속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전통도 있고 우리 집안의 우환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금단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그럼 소금단지를 현관 앞에 뒀다. 그러면 이걸 열어둬야 되나 닫아둬야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열든 닫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닫아두긴 합니다. 이걸 왜 열어두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닫아두시는 게 좋은데 열고 닫고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마을이든 전통 사찰이든 소금단지 자체를 이제 땅속에 묻는 것, 즉 바다의 기운을 땅에서 가장 불의 기운이 강력한 이 단어에 묻는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금단지를 두는 거니까요. 열든 닫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닫아두시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신발장 안에 둬도 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역시나 신발장 안에 두셔도 되고 안 두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밖에 두는데 밖에 보이는 게 조금 그렇다 치면은 신발장 안에 뚜껑 닫아놓고 비치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땅속에 소금단지를 묻었던 것처럼 현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둔다라는 마음으로 소금단지를 두면 되니까요. 자, 이것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죠? 다음으로 또 여쭤보시는 게 그럼 소금단지가 아니라 뭔가 투명한 용기로 하면 안 되냐? 플라스틱으로 된 거면 안 되냐? 또 이 소금단지에 문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나 이 도자기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땅의 의미를 가진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물론 그게 갖춰지기가 그렇고 새롭게 돈을 쓰기가 싫으시면은 집안에 있는 어떤 그릇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담아 두시면 되니까요. 이건 역시나 우리가 이런 소금단지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또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소금단지 크기는 얼마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소금단지는 어떤 앵마기용으로 우리가 집 앞에 두는 거라서 과하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는 한 요 정도 되는 그 소금단지를 항상 두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죠. 양념통을 위주로 해서 나온 그 도자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 작게 해서도 저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10kg, 20kg짜리 큰 거 해가지고 소금을 많이 담아둔다고 해서 애군을 더 크게 막겠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이것 역시나 두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강하게 두시고 너무 큰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주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여쭤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여쭤보시니까 이제는 딱 못을 한번 박아볼까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춘을 전후로 해서 소금을 교체를 합니다. 물론 단오 때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로서 맞는 절기니까요. 다만 제가 입춘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운이 완벽하게 연글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그 새해의 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지에서부터 하늘의 기운이 처음 열리게 되고 입춘이 되면은 땅의 기운까지 모두 열리게 돼서 새해 한 해의 기운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쭉쭉쭉쭉 한 해 새로운 기운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입춘을 시점으로 해서 소금 단지를 교체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입춘을 하시든 단오날 하시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그 기간을 정하셔서 지켜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해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경년, 2년으로 설정을 하셔도 역시나 무방합니다. 그것보다 짧은 주기는 가급적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른 공간들을 직접 밟아보고 풍수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기운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는데, 사실 근데 컨설팅을 직접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건데요. 뭐 어디든 간에 그 집에 가게 됐을 때 한 집 안이라고 해도 그 집안에서 또 좋은 기운이 나오는 곳이 있고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우리 집 안이라고 해도 왠지 저 방은 좀 찝찝하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혹시 밤에 물 마시러 갔다 보면은 왠지 저기 뭔가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곳에다가도 소금 단지를 하나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미신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들 과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풀이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직감, 생각이 더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꼭 한 번씩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체하는 이 소금은 먹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굳이 그걸 왜 먹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관이나 신발장에 계속해서 뒀던 그 소금, 설령 뚜껑을 닫아뒀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도 뭐 깨끗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굳이 너무 먹으려고 애쓰지는 마시고, 저는 식용이 아니라 굳이 써야겠다면은 식용이 아닌 다른 방식, 뭐 청소할 때 활용을 하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버리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쭤보시는 거, 천일염으로 해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천일염이든 무슨 소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은 소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아니라 뭐 미원이나 설탕을 넣는 게 아니면은 괜찮으니까 우리 집안에 애군을 막는다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소금을 사와서 단지에 부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공간을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양택과 관련돼서 가상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집의 모양에 대한 건데, 근데 이 가상뿐만 아니라 관상에 대한 글자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상자가 모양 상자가 아니라 서로 상자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본다, 혹은 그 집의 모양만 보고 그 집의 기둥을 판단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상, 집에 대해서 서로를 마주하는 것, 즉 이 선조분들께서는 이 집이라는 것에 주체성을 부여했고 그 집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가상, 그 풍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곱씹어보게 된다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만 여러분들이 뜯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미신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적인 의미, 우리가 왜 소금단지를 두고 또한 이 소금단지를 두는 행위 자체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더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지혜롭게 공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럴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질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